안녕하세요. 오늘은 핵심 요약 제2회 주당이익 한번 다뤄볼게요. 네, 먼저 예제 19-1번인데 우리 주당이익 구할 때 우선주 배당금 먼저 구해야 되잖아요. 요거랑 관련된 얘기 먼저 싹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2차 때는 추가적인 거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일단 1차에서 필요한 것만 좀 얘기 좀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누적적이냐 비누적적이냐 요거. 만약에 우선주가 누적적이에요. 그럼 연체 배당 포함해서 막 2년치, 3년치 배당할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누적적 우선주라면은 연체 배당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배당 결의했는지 안 했는지 관계없이 1년에 1년치씩 배당금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항상 우선주 배당은 1년치 계산하는 거다. 이거 페이크 되게 잘 나와요. 객관식 문제에서 연체 배당 포함 3년치 배당금을 지급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또 만약에 우리 자본에서는 전체 배당금을 보통주한테 얼마 주고 우선주한테 얼마 주고 이런 거 공부했잖아요. 그때는 3년치 배당금을 주는 게 맞는데 주당이 구할 때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1년에 1년치씩 배당금이 발생했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항상 1년치다. 요거. 그 다음에 비누적. 얘는 배당 결의 여부 따져보셔야 돼요. 배당 결의했으면은 1년치 배당금 있는 거고요. 배당 결의 안 했으면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외워야 되는데 누적인지 비누적인지 제시 안 된 경우도 있고 그리고 누적이라면은 항상 1년치니까 배당 지급 여부 제시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비누적이라면은 배당 결의 여부 제시해야 된다. 근데 이런 것도 전혀 제시가 안 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아무런 자료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쳐야 돼요? 그냥 1년치 배당금 있다라고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우선주가 있었는데 그게 우선주를 기중 발행한 거예요. 네, 우선주를 기중 발행한 경우는 경우의 수가 두 개예요. 요것이 유상신주냐 무상신주냐. 만약에 얘가 유상신주라면은 발행일부터 월할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무상신주라면은 원구주에 가산해서 원구주랑 동일하게 배당금을 주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올 만한 게 전환우선주예요. 기초부터 전환우선주인데 기 중에 보통주로 전환이 돼버린 거예요. 기중 전환. 기중 전환 경우 예를 들어서 9월 1일 날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다고 쳐요. 그럼 8달치는 보통주 배당금, 4달치는 우선주 배당금 이렇게 주나? 그게 논리적으로 타당할 수 있겠으나 네, 우선주의 기중 전환은 일일이 월할 계산해 주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기초 전환 간주, 기말 전환 간주 이런 게 있어요. 기초 전환 간주, 기말 전환 간주. 만약에 기초전환 간주라면은 1월 1일 날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된 것을 보아 올해부터 보통주 배당금을 주겠다. 즉 올해는 우선주 배당금 안 주겠다. 그 다음에 기말전환 간주라면은 올해 말에 우선주에서 보통주로 전환된 것으로 보겠다. 올해까지는 우선주 배당을 주겠다. 요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관행인데 관행보다 우선하는 게 출제자의 제시잖아요. 만약에 출제자가 기중 전환된 경우 월할 계산해라 이러면은 월할 계산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차 때는 요 정도 알면 되고 2차 때는 여기 플러스 알파로 좀 더 알아야 되고. 그러면은 예제 19-1번 볼게요. 주 ABC의 기초 우선주는 다음과 같고 우선주의 변동은 없대요. 우선주 A를 보니까 누적의 비참가예요. 아 누적이니까 얘는 2년치 누적 배당금을 배당할 예정이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거 페이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선주 A에는요 100주 곱하기
액면 금액이 5,000원에 배당률이 5%니까 5,000원 5% 얼마야? 네, 250원. 2년치네? 여기다 곱하기 2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요 질문 많이 해요. 선생님 2년치 했는데 왜 곱하기 1을 안 하는 건가요? 항상 1년치라니까. 그래서 저희 숙명 중에 하나가 와 여기서 왜 곱하기 2년을 안 하나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안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하는 학생들이 매년 여러 명이 발생한다. 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할까? 그게 항상 고민이다. 그래서 25,000원. 그 다음에 우선주 B는요. 얘는 비누적이에요. 아 비누적이라면 뭐 확인해야 돼요? 배당 결의 여부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배당 결의 여부가 제시가 안 돼 있으면은 보통은 배당 결의 하거든요. 배당 결의 했다라고 치면 돼요. 그래서 얘는 80주에다가 곱하기 주당 배당금 250원. 배당 결의 하였다라고 돼 있네. 만약 배당 결의 안 했으면 우선주 B 배당은 없다라고 치면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45,000원 나오네요. 그래서 요거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페이크니까 이런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19-2번 볼게요. 주 ABC의 기초 우선주는 1000주이며 기중 다음 같은 변동이 있었다. 먼저 7월 1일 유상증자로 신주 500주를 발행했고 10월 1일 무상증자 10%를 실시했대요. 액면 금액은 5,000원에 배당률이 10%니까 주당 배당금은 500원이다. 바로 나오고. 요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먼저 1월 1일부터 있었던 우선주가 1000주고요. 그 다음에 7월 1일 500주가 발행되었네. 그래서 1월 1일부터 있었던 1000주는 1년치 배당금 다 주는 거고요. 7월 1일 날 유상증자 내는 애들은 반년치 주는 거다. 그리고 10월 1일 날 무상증자 10% 즉 1500주에 10%니까 150주 했겠네. 그럼 10월 1일 여기 150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상증자는 월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원구주에 계산하는 거지. 100주는 1월 1일 날 50주는 7월 1일 날 이렇게요. 네, 이제 계산 들어갈게요. 곱하기 연간 배당금은 500원씩인데 (1월 1일은) 곱하기 12분의 12 해주시고 7월 1일은 12분의 6 해주시고 이렇게 배당금 계산하면 되겠다. 각각 계산을 해보자면은 55만 원에 43만 7,500원이요. 그래서 우선주 배당은 합계 687500이요. 그 다음에 19-3번에 우선주의 기중 전환이요. 주 ABC의 기초 우선주는 1000주이며 7월 1일 300주의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다. 그래서 주당 액면 금액이 5,000원인데 배당률이 10%니까 주당 배당금은 500원씩이겠네. 먼저 물음 1번 보니까 기초 전환을 간주한대요. 그럼 기중 전환된 300주에 대해서 우선주 배당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기말까지 남아있는 700주에 대해서만 우선주 배당을 주겠다 이거예요. 700주 곱하기 주당 500원 하니까 35만 원. 그 다음에 물음 2번 보니까 기말 전환을 간주한대요. 기말 전환 간주한다 뭐예요? 얘네들은 기중 전환된 300주도 올해까지는 우선주 배당을 주겠다. 그러면 전체 1000주에 대해서 배당금이 나가겠네. 1000주 곱하기 500원씩 50만 원. 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97쪽 보시면은 우선주 배당 관련 기타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건 1차에서는 거의 안 나오고 2차 때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건 2차 때 공부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가 하는 거 해볼게요. 예제 19-4번이요. 주 ABC의 X년초 유통보통주는 1000주였고 기중 다음 같은 변동이 있었다. 여기 보시면은 유통보통주라고 돼 있지. 발행 주식수랑 똑같을까? 아니에요. 만약에 1000주를 발행했는데 그중 200주가 자기 주식이야. 그럼 유통주 얼마? 800주가 되는 거예요. 유통주는 전체 발행 주식수에서 자기 주식을 뺀 거다. 그래서 발행도 1000에
자기 주식이 없으면 유통주 1000 되는 거고 자기 주식까지 만약에 발행 주식 수가 1100주인데 자기 주식이 100주다. 네, 그래서 유통 보통주가 1000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다. 자, 아무튼 기중에 다음 같은 변동이 있었대요. 먼저 7월 1일 유상증자로 보통주 500주가 발행되었다. 여기 시가로 발행되었다라고 돼 있지. 만약에 시가 이하라면은 시가와 무상으로 쪼개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거 없고. 그 다음에 10월 1일 전환사채가 보통주로 전환되어 신주 400주가 발행되었대요. 그럼 요거 가지고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익수 계산해 볼게요. 먼저 1월 1일부터 있었던 게 1000주고요. 그 다음에 7월 1일 500주. 그 다음에 10월 1일 400주. 이렇게 되었네. 요거 말고는 없으니까 이제 가중평균 할게요. 1월 1일은 12분의 12에서 1000. 그 다음에 7월 1일은 12분의 6해서 250. 그 다음에 10월 1일은 12분의 3에서 100. 이렇게 1350 나오네. 그 다음에 19-5번이요. 이번에는 무상증자예요. 주 ABC의 엑슬연초 유통보통주 1000주고요. 7월 1일 시가로 500주 유상증자했대요. 만약에 시가 이하라면 시가와 무상으로 쪼개는 작업해야 되고 그럼 1월 1일 1000주에 그 다음에 7월 1일 500주. 근데 11월 1일 날 주식배당으로 주식배당의 특징 공짜 주식이다. 주식배당으로 150주를 발행했대요. 그럼 여기 11월 1일부터 월할 계산 150주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원구주에 가산해야지. 요 150주의 주식배당 중 100주는 1월 1일부터 있었던 애들에 대한 주식배당이고 50주는 7월 1일 유상증자된 애들에 대한 주식배당이잖아요. 이렇게 원구주에 가산하셔야 된다. 그래서 1월 1일 곱하기 가중치 12분의 12에서 1100. 그 다음에 7월 1일은 곱하기 12분의 6해서 275. 이렇게 두 개 더하니까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의수는 1375 나오네요. 그 다음에 예제 19-6번에 시가 이하 유상증자 볼게요. 주 ABC의 2000X년 유통보통주는 9000주였고 4월 1일 유상증자로 신주 2000주를 발행했는데 주당 발행 금액은 4000원인데 시가는 8000원이었대요. 이거 뭔 소리예요? 시가 이하 유상증자네. 이게 어떻게 돼요? 시가 이하 유상증자를 시가로 일단 유상증자한 다음에 무상증자를 추가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시가 유상증자 플러스 무상증자로 쪼개는 작업해야 된다. 그리고 물음 1번 보니까 요게 기존 주주 우선 배정 방식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물음 2번 보니까 제3자 배정 방식이다 라고 돼 있네. 먼저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한 경우 먼저 해볼게요. 1월 1일 9000주에서 시작. 그 다음에 4월 1일 유상증자로 신주 2000주를 발행했대요. 만약에 이게 시가 유상증자라면 이따가 2000주하고 끝내면 되는 거다. 근데 시가 이하라서 쪼개는 작업해야 돼요. 더 시가 이하 유상증자 내역을 보니까 2000주를 시가보다 낮은 4000원씩에 증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시가 이하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은 800만 원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요 800만 원을 요때 시가가 4000원이었잖아요. 시가인 8000원으로 증자하면은 몇 주만 하면 되는 거예요? 1000주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1000주는 시가로 유상증자하고 나머지 1000주를 추가로 무상증자했구나. 이렇게 쪼개주시면 된다. 그래서 시가 유상증자 1000주는 발행일부터 월할 계산해 주시면 되고
무상증자로 보는 게 나머지 천주지 어떻게 하면 돼요? 원고주에 가산하면 돼요. 근데 원주가 이렇게 있네. 9대 1이니까 900주, 100주 이렇게 쪼개 주시면 돼요. 그래서 1월 1일은 12분의 12 해주시고, 그 다음에 4월 1일은 12분의 9 해주시고, 그래서 4월 1일 거는 가중평균에서 요게 825가 나오네. 그래서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는 1725주요. 근데 물음 2번 봐요. 시가 이하 유상증자인데 제3자 배정 방식인 경우래요. 근데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는 주식 배당이든 무상증자든 무상주 주는 거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시가와 무상으로 쪼개는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1월 1일 1000주. 아, 1000주가 아니라 9000주. 9000주. 그리고 4월 1일 날 2000주 유상증자했는데 시가 이하긴 하지만 제3자 배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는 무상주를 줄 수가 없다. 따라서 쪼개는 작업 안 하고 그냥 4월 1일부터 2000주 하면 된다. 계산 간단하네. 1월 1일은 12분의 12에서 9000, 4월 1일은 12분의 9에서 1500. 가중평균 유통 보통주식 수는 1500주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여러분들 외워야 되는 건데 시가 이하 유상증자 했는데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했는지 제3자를 대상으로 했는지 제시 안 된 문제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대상이 제시가 안 돼 있다. 물음 1번처럼 풀어야 돼요? 물음 2번처럼 풀어야 돼요? 무조건 물음 1번처럼 풀어야 된다. 만약에 대상이 제시 안 된다면은 기존 주주 대상이라고 가정해 주세요. 역대 기출 문제들 보면은 이거 제시 안 한 문제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기존 주주 대상이다라고 가정하고 문제 풀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자기 주식 거래 볼게요. 이것도 설명 잠깐만 해볼게요. 우리 회사가 처음에 설립하면서 보통주를 1000주 발행했다라고 쳐요. 그럼 1000주의 주식이 회사 밖에서 유통되고 있겠네. 그래서 발행 주식은 일단은 유통주가 되는 거고요. 근데 회사가 좀 사정이 있어서 자기 주식을 100주 취득해요. 그럼 유통주 몇 주 되는 거예요? 900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발행 주식 수 1000주 중에 자기 주식을 차감하면 이게 회사 밖에서 유통되고 있는 유통주가 되는 거다. 자, 그래서 1번 자기 주식을 취득해요. 그럼 유통주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든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회사가 자기 주식을 팔아요. 자기 주식 중에 80주를 팔았다라고 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주식은 20주가 되는 거고 유통주가 980주가 되겠네. 또 자기 주식 처분해요. 그럼 유통주가 늘어난다.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가 자기 주식을 소각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감소 증가 세 번째는 보나마나 뭐예요? 영향 없음이겠지. 맞아요. 영향 없음이에요. 현재 여기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 상태다. 전체 발행 주식 1000주 중에 자기 주식이 20주라서 유통주가 980이에요. 만약 이 상태에서 자기 주식 20주를 소각해 버려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유통주 얼마? 980으로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또 자기 주식을 소각하면은 자기 주식이 20주 줄어들고 발행 주식 수가 20주 줄어들고 자기 주식도 줄어드니까 어때요? 유통주는 그대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외워두시고
그럼 예제 19-7번 볼게요. 주 ABC의 2000X년 초 유통 보통주 9,000주였고 기중에 다음 같은 거래들이 있었다. 4월 1일 날 자기 주식 2,000주를 취득해요. 그럼 4월 1일부터 유통주 2,000주 감소. 그 다음에 7월 1일 자기 주식 1,000주를 처분해요. 그럼 7월 1일부터 유통주 1,000주 증가. 그 다음에 10월 1일 날 자기 주식 500주를 소각하는데 자기 주식 소각은 유통주에 영향이 없다. 그럼 이것만 가지고 월할 계산하면 되겠네. 1월 1일은 12분의 12 해서 9,000주. 그 다음에 4월 1일은 12분의 9. 얘는 마이너스 1,500. 그 다음에 7월 1일은 12분의 6. 이렇게 싹 다 더하니까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익수는 8,000주 나오네요. 그래서 요 정도 했으면 1차에 나오는 기본 주당이익은 거의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거 종합 문제 풀어볼게요. 예제 19-8번이요. 주 ABC의 2000X년 자본금 변동 내역은 요러요러하다. 기본 주당 계속 영업이익과 기본 주당 순이익을 구하시오. 이 회사는 올해 뭐가 있었다? 중단 영업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만약에 중단 영업 없으면은 계속 영업이익이 따로 없잖아요. 그러면은 당기 순이익에 대해서 기본 희석 두 개 구하면 되는 건데 지금처럼 중단 영업이 있으면은 계속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이 따로따로 나올 거잖아요. 그럼 계속 영업이익에 대해서도 기본 희석, 그 다음에 당기 순이익에 대해서도 기본 희석해야 되는데 희석은 좀 이따 하고 기본만 각각 계산을 해볼게요. 먼저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 계산해봐요. 1월 1일 10,000주 있었는데 그리고 기중 변동 내역이 4월 1일 날 2,000주 이상 증가했어요. 여기서 뭐 확인해야 돼요? 혹시라도 시가 이하인가? 시가 이하라면은 시가와 무상으로 쪼개 되는데 4월 1일 유상 증자는 시가로 이루어졌다라고 돼 있네. 그럼 4월 1일 2,000주 월할 계산하면 되겠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데 유상증자했는데 시가인지 시가 이하인지 제시를 안 해주네. 그럴 때 어떻게 뭐라고 가정하고 문제 풀면 돼요? 시가라고 가정하고 문제 풀면 되는 거다. 이건 어떤 챕터든지 마찬가지예요. 자료가 불충분하게 제시가 돼 있으면은 항상 가장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7월 1일 1,200주 무상증자했네. 얘는 원구주에 각각 1,000주, 200주 이렇게 가산하시고요. 9월 1일 자기 주식 1,200주 취득했네. 그럼 9월 1일부터 마이너스 1,200. 그 다음에 11월 1일 자기 주식 600주 처분했으니까 11월 1일부터 유통주 600주 증가. 요거 말고는 더 없으니까 월할 계산할게요. 1월 1일 12분의 12에서 11,000. 그 다음에 4월 1일은 12분의 9, 1650. 그 다음에 9월 1일은 90, 11, 12, 4달 이내 12분의 4, 마이너스 400. 그 다음에 11월 1일은 12분의 2, 100주. 그럼 싹 다 더하니까 12,350주 나오네요. 그 다음에 우선주가 총 2,000주 자본금 1,000만 원이 있는데 근데 요거 기준 변동은 없는데 얘가 누적인지 비누적인지 배당결의 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안 나왔지. 이럴 때 뭐라고 치면 돼요? 그냥 1년치 배당했다라고 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503쪽에 참고 보시면은 우선주 배당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로 돼 있지. 누적인지 비누적인지 배당결의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것도 제시 안 됐으면은 이것도 당연히 가장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1년치 배당했다라고 치는 게 항상 정답 처리가 돼요. 그 얼마? 1,000만 원에 5% 50만 원이네.
그러면은 보통주 계속 영업이익은 먼저 계속 영업이익이 10133,000이고 여기서 우선주 배당 50만 원 까니까 9633,000. 그다음에 보통주 계속 단기 순이익 보통주 계속 단기 순이익은 전체 단기 순이익이 1097500이고 여기서 우선주 배당 50만 원 빼요. (1,049만7,500원) 하면 되겠다. 또 기본주당 계속영업이익은 보통주 기속 계속영업이익 963만3천원을 네 12,350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네, 요게 주당 780원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주당 순이익은 보통주 기속 단기 순이익 1,049만7,500원을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 12,350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요게 딱 850원 나오네. 그 다음에 이어서 예제 19-9번도 볼게요. 요 19-9번에선 어떤 걸 다룰 거냐면은 이렇게 손익계산서가 있는데 네, 보통 매출부터 해서 단기 얼마 전기 얼마 이렇게 전기 정보를 비교 표시해 줄 거예요. 자, 등등등 하다 보면은 뭐 단기 순이익도 얼마 나오고 그 밑에 기타 포괄 손익도 나오고 등등등 이어지게 될 거다. 근데 요게 추가로 뭐도 보여줘야 되면은 주당이익도 보여줘야 돼요. 자, 올해 주당이익 100원, 작년 주당이익 80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만약에 잠재적 보통주가 있으면은 희석 주당이익도 얼마 비교해서 보여줘야지. 또 이번에는 뭘 다룰 거냐면은 올해 손익계산서에 비교 표시되는 작년조 주당이익 요거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알아볼게요. 주 ABC의 X1년 기초 유통 보통주 1000주고요. 2000X1년 4월 1일 시가 유상증자로 보통주 200주 발행. 그리고 7월 1일 무상증자 20%인데 요건 X2년이에요. 그럼 X1년은 요거까지만 고려하면 되겠네. 그리고 중단 영업과 우선주 없고요. 그 다음에 X1년 단기순이익 50만 원, X2년 단기순이익은 70만 원이래요. 일단은 물음 1번 X1년 재무제표에 표시될 기본주당이익을 구하시오. 해볼게요. 먼저 2000X1년 1월 1일 1000주에서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4월 1일 시가 유상증자로 200주를 발행했대요. 시가 유상증자니까 시가와 무상으로 쪼개는 거 필요 없겠다. 요거 말고는 변한 거 없으니까 이제 가중평균 해볼게요. 1월 1일은 12분의 12에서 1000. 그 다음에 4월 1일은 12분의 9에서 150. 그래서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 1150 나오네요. 문제에서 우선주 없다 그랬으니까 우선주 배당 없고 그러면은 전체 단기 순이익 50만 원이 싹 다 보통주 계속 단기 순이익이겠네. 50만 나누기 1150 해주세요. 네, 약 435 나오네. 그 다음에 이어서 2000X2년 기본주당이 계산해 볼게요. 먼저 2000X2년은 기초 얼마에서 시작? 1200에서 시작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000X2년에는 7월 1일 무상증자 20% 했대요. 그러면은 1200주의 20%인 240주 무상증자했네. 근데 무상증자는 어떻게 해요? 원구주에 이렇게 가산하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X2년에는 요거 말고는 변동 내역이 없네.
그럼 요거 가중치 12분의 12에서 1440. 그래서 X인년 기본주당이익은 2000X년 당기순이익이 70만 원이지. 70만 나누기 1440 해가지고 네, 주당 486이 나오네. 그럼 손익계산서에는 이렇게 표시될 거예요. X년 손익계산서 뭐 매출은 각각 얼마인지 모르겠고 당기 얼마 얼마, 전기 얼마 얼마.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올해 70만 원이고 작년 50만 원이었고 또 여차저차 하다 보면은 기본주당이익이 표시되겠지. 방금 2000X2년 기본주당이익은 486이라고 구했다. 그 다음에 요 옆에다가 2000X2년 재무제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2000X1년 주당이익 여기다 넣어줘야 되잖아요. 우리 작년에 435 구했네. 여기다가 435 그대로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X1년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주당이익은 435가 맞는데 X2년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X1년 주당이익은 435가 아니라 이거 재계산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재계산하냐면은 보세요. 요 435는 요게 무상증자가 고려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서 요거랑 요거랑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X2년 주당이익에 이런 식으로 무상증자 고려했으니까 얘도 똑같이 무상증자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 240주의 무상증자는 먼저 X년에다가 고려 반영하니까 200주는 1월 1일부터 있었던 애들에 대한 무상증자고 40주는 4월 1일 유상증자된 애들에 대한 무상증자잖아요. 이렇게 소급 제작성을 해야 돼요. 또 요거 재계산하니까 요게 1200. 요게 240에 12분의 9 하니까 180. 그럼 요거 1380이 되겠다. 그래서 X2년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X년 주당이익은 50만을 1150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1380으로 나눠야 돼요. (50만) 나누기 1380 하니까 약 362가 나오네. 그래서 X2년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X1년 주당이익은 435가 아니라 제작성에서 362라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예제 19-10번에 희석주당이익 중에서도 제일 쉬운 전환사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 ABC는 X0년 보통주 200주로 전환 가능한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네, 작년에 전환사채를 처음 발행한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올해 처음 발행한 게 나올 수도 있고 근데 X1년 유통 보통주익수 1000주고요. 10월 1일 40%가 보통주로 전환되었대요. 그리고 요것 말고는 네, 보통주에 영향 미치는 거 없고요. 그럼 기본 주당 이익을 먼저 계산을 해봐요. 먼저 1월 1일 1000주. 그 다음에 10월 1일 40%가 전환되었지. 그럼 200주에 40%니까 80주요. 그래서 1월 1일은 곱하기 12분의 12. 그 다음에 10월 1일은 12분의 3. 이렇게 해서 가중평균 유통 보통주익수는 1020 나오네. 전체 단기순이익은 100만 원이고 우선주는 없다라고 했으니까 100만 원이 싹 다 보통주 기속 단기순이익이겠네. 그 다음에 나누기 1020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약 반올림에서 980원의 기본주당 순이익이 나오네요.
근데 예제 19-10번에는 잠재적 보통주가 있잖아요. 그럼 잠재적 보통주가 가장 이른 타이밍에 보통주로 전환되었다고 치고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그러면은 전환사채 희석효과 볼게요. 요 전환사채는 총 몇 주예요? 200주예요. 보통주 200주로 전환 가능하니까. 근데 이 중에 10월 1일 날 40% 80주만큼이 보통주로 전환되었어요. 그럼 10월 1일 40% 80주만큼이, 그리고 기말까지 전환되지 않은 게 120주가 있고, 그러면은 여기 80주에 12분의 3 요거 빼고 나머지를 일단 빗금을 한번 쳐봐요. 요 빗금칠 면적이 의미하는 바 알려드릴게요. 전환사채는 총 보통주 200주로 전환 가능하다. 근데 실제로 보통주로 전환된 게 80주가 10월 1일부터 얼마? 20주만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일부가 전환돼서 가중평균 유통 보통주익수에 포함된 게 20주예요. 20주는 여기 빗금 안 친 거. 만약에 모든 보통주가 최대한 이른 타이밍에 보통주로 전환됐으면은 파란색 빗금식 면적만큼 가중평균 유통 보통주익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저 파란색 면적이 빗금식 면적이 잠재적 보통주예요. 참고로 요 파란색 면적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위 아래 이렇게 쪼개는 거 가능하지. 위에 있는 네모 얼마? 사각형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다 다 알고 있지. 요거는 120. 밑에 있는 네모는 80에 12분의 9하니까 60이네. 이렇게 해서 180 구하면 되는 거다. 또 모두 가능할까? 왼쪽 오른쪽 쪼개서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180만 나오면 되는 거다. 먼저 왼쪽에 있는 네모 얼마? 높이 200에 밑변 12분의 9니까 150.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있는 거 높이 120에 밑변이 12분의 3이잖아요. 30. 이렇게 해도 180이 나오네. 근데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180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180을 구하는 가장 샤프한 방법이 뭐예요? 전체 면적이 200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여기 빗금 안 친 거 넓이 구해놨지. 80에 12분의 3, 20. 요거잖아요. 그래서 200 빼기 20에서 180 이렇게 구하는 게 가장 샤프한 방법이다. 자, 회계사가 되려면 요 정도 샤프함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샤프한 사람은 나중에 일할 때도 편하고요. 샤프함이 떨어지는 사람은 야근을 장난 아니게 해야 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잠재적 보통주는 180주예요. 그 다음에 희석순이익이 얼마냐면은 2000X1년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 10만 원이래요. 만약에 X1년 초에 전환사채가 보통주로 싹 다 전환되었으면은 이 이자 비용 발생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잖아요. 전환사채 전환 시 모든 사채가 제거되니까 이자 비용 10만 원이 싹 다 제거되는 거예요. 그럼 세전으로 10만 원이고 법인세율 20%니까 세후로 얼마? 8만 원 되겠네요. 또 요 녀석의 희석 효과는 8만 나누기 180 해주시면 돼요. 네, 요게 444.4444 반올림해서 444가 나오네. 그러면은 희석주당이 계산해봐요. 먼저 기본주당이익은 1020분의 100만이었고 여기에 전환사채 희석효과 얹어 볼게요. 180에 8만 원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은 108만 나누기 1100 해서 야 982가 나오네. 발로임 해가지고 이렇게 희석주당이익을 구해주시면 된다. 희석주당이익 중에서 제일 쉬운 문제였다. 이거예요. 그리고 조심할 거. 지금 기본주당이 980이고요. 전환사채 희석효과가 444가 나왔네. 근데 만약에 얘가 희석효과가 한 1500쯤이 나온 거야. 이거 뭐예요? 반희석이에요.
만약에 희석효과 계산해보는데 1,500이 나왔다. 기본 준항이 980보다 더 큰 숫자 나왔다. 그럼 반희석이에요. 혹시라도 이렇게 반희석이 된다면 어떻게 치면 돼요? 없는 것으로 보면 된다. 그러면은 기본 주당이익이 980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저거 없는 걸로 보아 희석 주당이익도 980이 되는 거다. 또 반희석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희석인지 반희석인지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된다. 아, 이거 1,500 어떻게 나온 거냐면 아무 뜻 넣은 거예요. 1,500이라고 친 거다. 만약에 980보다 더 큰 숫자 나오면 반희석이고 그때 없는 걸로 치고 기본 주당이익과 희석 주당이익이 같다라고 놔주시면 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 전환사채를 작년에 발행한 게 아니라 올해 4월 1일 최초 발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전환사채를 올해 4월 1일 날 최초 발행했으면은 잠재적 보통주 어떻게 구하면 돼요? 4월 1일 이전에 보통주를 행사되는 거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럼 4월 1일 날 칸막이를 이렇게 친 다음에 이렇게는 빼고 딱 요만큼만 해가지고 빗금친 넓이를 그 잠재적 보통주로 계산하면 된다. 그 다음에 예제 19-11번에 전환 우선주의 희석효과 볼게요. 네, 주 ABC의 X년 초 유통 보통 주익수는 1000주고요. 중단 영업 없고 X년 당기순이익은 100만 원이다. 근데 올해 X년 7월 1일 전환 우선주 200주를 처음 발행했어요. 그리고 우선주 한 주를 보통 전환주를 전환할 수 있는데 10월 1일 전환 우선주 50%가 보통주로 전환이 되었다. 요번 문제 조금 까다로운데 우선주를 기중 발행하기도 했고요. 기중 발행된 우선주가 기중 전환되기까지 한 거다. 그래서 기중 발행의 경우 우선주 배당, 유상신주는 월할 계산, 무상신주는 원구주 가산. 그리고 기중 전환한 경우이기도 하거든요. 기초 전환 간주인지 기말 전환 간주인지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선주의 주당 익명 금액 1,000원이고 배당률이 20%니까 주당 배당금은 1년에 200원이다. 그리고 기중 전환된 전환 우선주에 대해서는 기말 전환을 간주한다. 뭔 소리예요? 기중 전환된 애들도 올해까지는 우선주 배당을 준다라는 얘기다. 그럼 기본 주당이익부터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먼저 1월 1일 유통주 1000주에서 시작하시고 (7월 1일) 우선주 200주가 발행되었어요. 그럼 7월 1일 전환 우선주 200주는 보통주랑 관련이 있다 없다? 없지. 근데 이 중에 50%가 10월 1일 보통주로 전환되었어요. 그럼 10월 1일 보통주 100주 하면 되겠다. 7월 1일은 우선주가 발행된 거고 보통주가 발행된 거는 일부의 전환 우선주가 전환된 10월 1일이다. 이제 월할 계산할게요. 1월 1일은 12분의 12. 요거 1000. 10월 1일은 12분의 3. 25. 이렇게 해서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익수는 1025. 그 다음에 우선주 배당 계산해 볼게요. 우선주가 200주가 있는데 곱하기 배당금 얼마? 1년에 1,000원에 20% 200원이에요. 근데 요 200주는 7월 1일 날 기중 발행된 거잖아요. 그럼 1년치 배당금 다 주나? 아니지. 기중 발행됐으니까 12분의 6 반년치만 배당금 주는 거다. 그리고 100주는 기중 전환되긴 했는데 기말 전환 간주잖아요. 또 200주에 대해서는 싹 다 올해 배당금 반년치를 지급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다 똑같은데 기중 전환된 전환 우선주에 대해서 기초에 전환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고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기초 전환 간주라면 어떻게 풀면 돼요? 200주가 아니라 100주 이렇게 놓고 풀면은 되겠다. 네, 이렇게 해서 우선주 배당 계산해 보시면은 2만 원 나와요. 그리고 보통주 계속 당기순이익은 전체 당기순이익 100만 원에서 우선주 배당 2만 원 차감한 98만 원이고
그 다음에 기본주당 순이익은 보통주 계속 단기 순이익 98만 원을 가중평균 유통 보통주익수 1025로 나눠주시면 된다. 약 956 나오네. 이렇게 기본주당이 구했고요. 그 다음에 희석주당이 볼게요. 이번 문제에서는 전환 우선주라는 잠재적 보통주가 있다. 먼저 이거 높이 얼마로 두면 될까? 200주. 이거는 전환 우선주가 200주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통주 200주로 전환 가능해서 200주다. 이 중 절반이 10월 1일 보통주로 전환이 되었어요. 또 기중 전환된 게 100주, 기말까지 전환되지 아니한 게 100주. 그리고 만약에 요 전환 우선주를 작년에 처음 발행했으면은 이렇게 빗금을 치면 되는 거다. 이렇게. 근데 이번 문제에서 추가로 고려할 게 뭐예요? 올해 7월 1일 처음으로 발행되었잖아요. 그럼 7월 1일 이전에 보통주로 전환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7월 1일 날 칸막이 치고요. 7월 1일부터 이렇게 빗금을 치셔야 된다. 그래서 빗금 친 넓이가 가중평균 유통 보통주익수예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빗금 친 넓이 잘 구하면 되는 거지. 얼마? 전체 200인데 반이니까 100이고 또 100에서 25를 빼지. 빗금 친 넓이는 75가 나오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75만 잘 구하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이거 희석순이익 얼마? 우선주 배당이 2만 원이에요. 만약에 얘네들이 싹 다 보통주로 전환됐으면은 우선주 배당 2만 원을 안 주니까 보통주에서 단기순이익이 2만 원 늘어날 거다. 그리고 여기다가 곱하기 혹시라도 세율이 나왔으면은 1 마이너스 세율 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지. 왜? 요 우선주 배당은 세금까지 다 낸 다음에 세후 금액 가지고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주 배당에는 곱하기 1 마이너스 세율 하는 게 아니다. 반면에 전환사채 이자 비용은 걔는 세전 금액이잖아요. 걔는 곱하기 1 마이너스 세율을 했고요. 근데 우선주 배당은 세후 금액으로 주는 거니까 곱하기 1 마이너스 세율 하는 거 아니다. 혹시라도 요 문제에 법인세율이 몇 퍼센트이다 라고 나왔으면은 필요 없는 페이크 자료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희석 효과는 2만을 75로 나눠주시면 되지. 네, 약 267 정도가 나오네. 이거 희석 효과 있다 없다? 있지. 우리가 방금 구한 기본 주당이익이 956이었잖아요. 얘는 그거보다 낮으니까 희석 효과가 있고 요거 고려해서 희석 주당이익 계산해 주시면 된다. 먼저 기본 주당이익은 98만 나누기 1025였고 이게 956인가 나왔다. 여기다가 희석 효과 75에 2만을 얹어주시면 돼요. 더 100만 나누기 1100이지 약 909가 나오겠다. 더 희석 주당이익은 909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예리한 친구들은 이런 질문 하기도 한다. 잠깐만 전환 우선주 기말 전환 간주했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구할 때도 요거 기말 전환 간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네. 그게 논리적으로 타당할 수도 있는데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 계산할 때는 그냥 월할 계산하는 게 관행이에요. 우선주 배당 구할 때만 기초 전환 간주, 기말 전환 간주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너무 심도 있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다시 우선주가 기중 전환이 되었잖아요. 요거 기초 전환 간주인지 기말 전환인지 따져서 가중 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 구하나 아니에요. 기중 전환 시 기중 전환은 주식수 계산할 때는 월할 계산 그냥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선주 배당 구할 때 요거는 기초 전환 간주, 기말 전환 간주 하는 거다. 약간 언밸런스한 것 같고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고민 그만하라고. 이렇게 하는 게 관행이고 이게 항상 정답 처리가 됐으니까 더 이상 고민하지 말자.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게 신주 인수권부 사채인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볼게요.